2021년 1월 1일 새해 첫날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에 위치한 시티가든 그랜드 호텔에서 한 젊은 여성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호텔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그녀의 이름은 크리스틴 다세라, 필리핀 항공 자회사인 팔 익스프레스 소속 23세 승무원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매혹적인 외모로 주목받던 그녀는 새해를 맞아 무려 11명의 남성과 함께 호텔에서 광란의 파티를 즐겼고 다음날 아침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곧바로 크리스틴과 함께 파티에 참석했던 11명의 남성들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들이 크리스틴을 집단으로 추행한 뒤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모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일제히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그렇게 간단히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필리핀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온라인상에서는 엄청난 관심과 함께 수많은 추측과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날 밤의 진실은 한동안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그 어둠 속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크리스틴 다세라는 1997년 4월 13일 필리핀 제너럴 산토스에서 4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크리스틴은 어릴 적부터 눈에 띄게 예쁜 외모로 주목을 받았고 이웃들 사이에서도 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공부에도 성실했고 주변 어른들 사이에서도 앞날이 기대되는 아이로 통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필리핀 민다나오 대학교에 진학해 미디어 아트를 전공했고 우등으로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SNS 활동을 시작한 그녀는 일상을 공유하며 점차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그 인기를 바탕으로 춤, 미인대회, 모델 콘테스트 등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틴은 필리핀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에 출전해 다바오 지역 결선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이후 2년 동안 계속해서 미인대회와 모델 활동을 이어갔지만 아쉽게도 큰 주목을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크리스틴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진로를 과감히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녀가 선택한 새로운 길은 많은 필리핀 여성들의 워너비 직업인 항공 승무원이었습니다. 크리스틴은 그동안 갈고 닦은 이미지와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바탕으로 승무원 면접에서 무리 없이 합격했고 결국 필리핀 항공 자회사 팔 익스프레스의 정식 승무원이 됩니다. 승무원이 된 크리스틴은 2019년 근무의 편의를 위해 고향을 떠나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로 이사하게 됩니다. 비록 고향을 떠났지만 오히려 그녀의 삶은 마닐라에서 더 빛났습니다. SNS에는 크리스틴의 환한 미소의 사진이 자주 올라왔고 일상을 공유하는 그녀의 계정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하늘을 나는 크리스틴의 모습에 사람들은 열광했고 그녀의 SNS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밝고 친절한 성격 그리고 자연스러운 매력으로 크리스틴은 순식간에 16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되었고 승무원으로서도 회사 내에서 성실하고 유능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동료들과도 두루 잘 어울렸던 그녀는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앞날이 밝은 승무원이자 인플루언서였습니다. 2020년 12월 28일 크리스틴은 SNS에 올해 마지막 비행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당시 그녀는 그 마지막 비행이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 마지막 비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사건 당일, 이날은 자정이 지나면 새로운 해인 2021년이 시작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크리스틴도 뭔가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친구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크리스틴은 어머니에게 연락해 새해 파티 때문에 이번엔 고향에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고 다음에 꼭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라는 따뜻한 응원을 전해주었습니다. 마침 그녀의 새 친구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함께 파티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장소는 마닐라 마카티시에 위치한 4성급 호텔, 시티가든 호텔로 정해졌습니다. 정오 무렵 크리스틴은 약속한 새 친구와 함께 호텔에 체크인합니다. 이 친구들은 로멜 갈리도와 레이 잉글스, 그리고 루이 데 리마였는데 모두 크리스틴과 함께 일하던 항공사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2209호실에 묵게 되었고 처음엔 단순히 4명이서 조용히 새해 파티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세 친구가 각자 자신의 지인들을 초대하면서 곧 8명이 더 파티에 합류하게 되었고 추가로 온 8명은 바로 옆방인 2207호에 체크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었는데 추가로 초대된 8명은 크리스틴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에 있던 12명 중 여성은 크리스틴 단 1명, 나머지 11명은 모두 남성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단 한 명의 여성과 11명의 남성이 함께한 호텔 파티. 상상만으로도 그 분위기가 얼마나 격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12명은 새벽 5시에서 6시까지 술을 마시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떠들썩하게 새해를 맞이했고 결국 모두 녹초가 되어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경 가장 먼저 깨어난 사람은 크리스틴과 같은 방을 썼던 친구 로멜 갈리도였습니다. 그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욕조 안에 누워있는 크리스틴을 발견합니다. 그는 전날 밤 술에 취해 욕조에서 잠이 든 줄로만 생각했고 그녀를 깨우지 않고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준 뒤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오 무렵 다시 눈을 뜬 로멜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다시 화장실로 향합니다. 크리스틴은 여전히 욕조 안에 있었고 아무리 불러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푸르게 변해 있었고 숨을 쉬는 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크리스틴의 숨을 확인했고 이미 그녀의 숨이 멎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충격을 받은 그는 말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는 침착하게 친구 존과 클락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셋 다 모두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결국 호텔 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호텔 측이 함께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호텔 측은 서둘러 크리스틴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병원 측은 그녀가 도착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크리스틴 다세라는 2021년 1월 1일 오후 12시 25분에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크리스틴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가족과 친구들뿐 아니라 필리핀 전역에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마카티 경찰은 1월 1일 오후 5시경 병원으로부터 크리스틴의 사망 소식을 통보받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 경찰은 크리스틴의 시신에서 외상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팔과 다리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고 체내에서 남성의 체액이 검출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은 추액 및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병원 측은 크리스틴의 사망 원인을 대동맥류 파열로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틴은 대동맥류라는 혈관벽이 약해지는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 병은 파열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1월 2일 검시관이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검시관은 병원의 진단과 마찬가지로 크리스틴의 사인은 대동맥류 파열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검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크리스틴의 오른손과 오른쪽 허벅지, 무릎, 발목 등 여러 부위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되었고 특히 허벅지 안쪽에서는 긁힌 자국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외상은 크리스틴이 사망 직전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이거나 강하게 저항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었습니다. 설령 그녀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대동맥류 파열이었다고 해도 그 파열 자체가 극도의 스트레스나 신체적 충격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즉 크리스틴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21년 1월 4일 경찰은 그날 밤 크리스틴과 함께했던 11명의 남성 전원을 집단 추행 및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크리스틴의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한 로멜 갈리도를 포함한 3명의 남성이 체포 및 구금되었습니다. 이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함께 파티에 참석했던 나머지 8명은 자취를 감춘 채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곧 이 사건은 언론에 의해 집단 추행 및 살인 사건으로 명명되었고 미디어는 대대적으로 이를 보도하며 필리핀 전역에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젊고 매력적인 피해자, 화려한 직업, 그리고 새해 전야에 벌어진 미스터리한 죽음. 이 사건은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국내외 언론은 사건을 집중 보도했고 때로는 그 세부 사항을 과장하거나 자극적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한편 소셜미디어에서는 크리스틴에게 정의를 같은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트렌드 상위권에 올랐고 동시에 수많은 이들이 11명의 남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목소리도 존재했습니다. 일부는 크리스틴의 사생활을 문제 삼으며 남자 11명과 호텔에서 파티라니 도대체 어떤 생활을 했던 거냐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여론은 두 갈래로 갈라졌고 온라인은 연일 격렬한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 대중의 분노가 거세지자 필리핀 경찰은 서둘러 수사가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합니다. 필리핀 국립경찰은 분노한 대중들 때문에 황급히 수사가 해결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경찰총장이었던 데볼드 시나스는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3명의 용의자를 체포했고 나머지 8명도 곧 검거할 예정입니다. 만약 72시간 이내에 자수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날 마카티시 검찰은 경찰의 발표와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립니다. 검찰은 조사가 부실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금 중이던 3명의 피의자 전원을 석방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석방된 사람들인데 경찰은 어떻게 사건이 해결됐다고 선언한 걸까? 이러한 의문이 SNS와 뉴스 댓글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검찰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크리스틴 다세라 사건은 명백한 살인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경찰은 검찰에 의해 풀려난 3명의 남성을 다시 소환했고 결국엔 사건은 다시 경찰 발표대로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극적인 반전이 그 직후 펼쳐지게 됩니다. 경찰에 의해 다시 체포된 로멜 갈리도를 비롯한 3명의 남성은 경찰서에서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틴은 우리와 정말 친한 친구였고 서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해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지병인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연사일 뿐이며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이들은 파티에 있었던 11명의 남성 전원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남성에게만 성적인 관심이 있으며 여성에게는 아무런 흥미도 없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틴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안심하고 11명의 남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술은 많이 마셨지만 어떤 성적인 접촉도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성과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초대된 다른 8명의 동성애자들 그 누구도 크리스틴을 해칠 이유도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 온라인에는 용의자들의 지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모두 동성애자이며 범죄 전력도 없다는 증언이 이어졌고 심지어 한 용의자의 가족은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며 공식적으로 수사에 대한 불신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레 드러난 이들의 성정체성 그리고 쏟아지는 증언들에 경찰 내부에서도 혹시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피어났습니다. 결국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다수의 실수와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은 초기에 크리스틴의 몸에서 체액이 나왔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용의자들과의 DNA 대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부검 보고서에서는 크리스틴의 몸에 뭔가 상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상처들이 어떻게 왜 생긴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불분명했고 더 나아가 그것이 11명의 남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공개된 호텔 CCTV 영상을 통해 사건 당시 크리스틴의 모습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 속에서 크리스틴은 2207호와 2209호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술을 마시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편안하고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2월 31일 밤 11시 21분부터 크리스틴은 술잔을 들고 여러 남성들과 함께 파티를 즐겼고 두 객실을 오가며 웃는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와중에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호텔에서 아주 즐겁게 새해를 보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 강제로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50분경 크리스틴은 웃는 얼굴로 한 남성의 손을 잡고 방을 오갔고 2시 53분 해당 남성이 그녀를 방 앞까지 데려다주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 순간 크리스틴은 먼저 그 남성에게 키스를 시도했고 남성은 이를 거절하진 않았지만 계속 초인종을 누르며 몸을 살짝 뒤로 물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거리두기는 그 남성이 크리스틴과 관계를 맺을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발렌타인 로살레스였는데 그의 애인은 바로 같은 파티에 있었던 그레이고리오 구즈만이었습니다. 새벽 3시 22분 크리스틴은 복도에서 다른 남성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 옆을 두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크리스틴이 마지막으로 CCTV에 포착된 시각은 새벽 6시 23분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한 남성에게 안겨 다시 옆방으로 옮겨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틴의 생전 마지막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변기 앞에 앉아 토하려는 듯한 모습이었고 사진을 찍으려던 친구를 향해 손짓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체 CCTV를 살펴보면 크리스틴의 친구들은 그녀를 계속해서 챙기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객실은 몇 걸음 거리였지만 크리스틴이 혼자 이동할 때마다 항상 누군가가 함께 동행했고 그녀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확인한 후에야 자리를 떴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이들이 정말 친구처럼 신경 써주는 모습이었다고 말했고 범죄 혐의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CCTV 영상과 추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결국 3명의 피의자를 석방했고 공식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틴이 지병인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했으며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자연사로 결론지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극적인 반전은 필리핀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경찰 발표를 믿고 11명의 남성들을 향해 거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들의 가족들까지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온라인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은 무죄였고 이유 없이 비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사람들은 11명의 남성들에게 사과했지만 대중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는데 이번엔 경찰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또 다른 의혹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이 11명의 용의자들과 짜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주장이었는데 이유는 이들이 대부분 부유한 집안 출신, 즉 이른바 재벌 2세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가진 막강한 배경과 사회적 영향력이 경찰 수사에 은밀한 압력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적 추측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소문이 돌자 시민들은 혹시라도 부패가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경찰과 정부를 향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크리스틴의 가족 역시 자연사라는 경찰 발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2번째 부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크리스틴은 이미 매장된 상태였지만 어머니는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딸의 시신을 다시 꺼내는 일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1월 10일 크리스틴의 유해에서 체액 샘플을 채취한 뒤 2번째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유가족은 경찰 수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며 법원에 공식 소송을 제기했고 크리스틴의 어머니는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필리핀 대통령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두고 격한 여론전이 이어졌고 사건은 필리핀을 넘어 국제적으로까지 퍼졌고 미국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필리핀 정부와 경찰은 엄청난 사회적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27일 마침내 2번째 정밀 부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부검에 따르면 크리스틴의 심장은 일반인보다 훨씬 큰 500g으로 측정되었고 사망 원인은 여전히 대동맥류 파열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시관은 술로 인해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했고 이는 대동맥에 큰 압력을 가해 파열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타살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파티 당시 호텔 객실에서 발견된 흰색 가루에 대해서도 약물 분석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단순한 식용 소금이었고 어떠한 불법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11명의 남성에 대해서도 약물 검사를 실시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단순히 술만 마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크리스틴의 몸에서도 불법 약물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다만 고혈압 치료제의 잔여 성분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에 있던 상처의 정확한 원인도 결국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호텔 측과 친구들은 크리스틴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벽이나 가구 등에 스스로 부딪혀 생긴 상처일 것이라고 말했고 아니면 병원 이송 과정에서 작은 휠체어에 무리하게 태우다가 긁히거나 다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틴의 몸에서 발견된 체액에 대한 DNA 분석 결과도 공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DNA 분석 결과에 따르면 크리스틴의 몸에서 발견된 체액은 사건 당일 발생한 어떤 범죄 행위와도 관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파티 전에 크리스틴이 합의하에 누군가와 맺은 성적인 관계의 흔적이었고 사망 원인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틴의 가족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범죄가 있었다고 믿었고 경찰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2021년 4월 23일 마카티 검찰청은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크리스틴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몇몇 남성들이 즉각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 호텔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점 그리고 그들에게는 명확한 범행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11명 전원에 대한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고 크리스틴의 죽음은 지병에 의한 자연사로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법적으로 끝났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론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이 사건은 일상 속 대화의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틴의 유가족은 여전히 11명의 남성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상대로 고소했고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 역시 함께 고발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에 맞서 11명 중 5명의 남성은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터넷상에서 범인으로 몰려 사생활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2월 7일 크리스틴이 사망한 지 1년이 흐른 시점 검찰은 그녀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민원 및 고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곧 이 사건이 법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되었음을 선포하는 결정이었고 더 이상 이 사건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발생한 만큼 호텔에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당시 객실당 2인 이하 입장이 가능했지만 12명이 파티를 벌인 점이 규정 위반으로 확인되었고 시티가든 호텔은 6개월 영업정지와 1만 페소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었든 이처럼 혼란과 극적인 반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경찰의 성급한 발표에 있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은 여러 언론과 유튜버, 블로거, 방송인들에게 확산되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11명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이후 이들의 무죄가 밝혀지자 일부는 공개 사과를 했고 관련 콘텐츠를 삭제했습니다. 크리스틴 다세라 사건은 단 한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큰 혼란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흐르며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왜곡된 사실, 무너진 신뢰는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